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국내 증시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프라임 전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많이 도움이 됐다고 댓글들 올려주고 계신데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만큼 또 냉철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증시가 아시아 증시 중에서 낙폭 1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인가 싶기도 한데 오늘 장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사실 트럼프가 항상 하는 포지션을 보게 되면 항상 주말에 오히려 전쟁을 좀 하게 되면서 미증시에 영향을 좀 안 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안 좋은 뉴스를 발표할 때는 꼭 장이 끝나고 나서 하거나 또는 좋은 뉴스가 있을 땐 장이 시작하기 전에 발표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트럼프가 발표한 시간대 자체가 아시아 증시가 열려있던 시간대다 보니 아무래도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증시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향을 좀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 즉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뭐 일본이나 중국 대비했었을 때 최근에 가장 변동폭이 좀 큰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올라갔었던 폭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받는 비율 자체, 즉 보통은 이 상승과 하락을 보게 됐었을 때 결국 비율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상승의 비율과 하락의 비율을 거의 비교했었을 때 사실상 일본과 한국의 또는 중국과 뭐 미국과 또 일본 이렇게 비교를 다 해봤을 때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하락 비율도 컸을 뿐이지 뭐 이 숫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비율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걱정하시지 말자. 왜냐하면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아시아 장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연설을 다이렉트로 직격으로 맞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고 투매가 나올 수 있던 확률이 더 높았었던 것 뿐이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소화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야간 선물에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아직 이란이 대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돈들이 하락에 베팅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지금은 겁먹기보다는 이란이 어떤 뉘앙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는 관점이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쪽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발언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프라임 전략 제목 보면 박스권 하단 지지 체크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지금은 이 상승 박스권이지만 초입이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오늘 해줄 이야기가 이 하단 지지 체크라면 뭐 깨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아직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은 벌써 박스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설을 할 때 증시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악재 또는 뭐 연설에 대한 악재 때문에 어느 정도 투매가 유발이 됐었지만 여전히 박스권은 깨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괜찮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더 한국장의 모습이 훨씬 더 좋다. 낙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되는데 추세적으로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 증시보다 한국 증시에서 더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오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PPT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앵커님께 한번 여쭤보면 네. 앵커님은 증시 또는 주식이 상승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증시가 상승하는 원인이요. 네. 돈이 많이 돌아서?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보통 아까도 뭐 시청자분들 댓글에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원인도 있는데 시장은 즉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원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PPT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권 하단 지지를 좀 체크하자라고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증시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은 딱 두 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 증시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두 개가 가장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증시 상승의 조건은 바로 실적 장세가 되거나 아니면 유동성 장세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즉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됐었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에는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과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상승했을까요? 유동성이 좋아서 상승했을까요? 그때는 바로 유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는 박살이 나 있었고 네. 기업들 실적은 점점점 해를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제로금리를 내리면서 너무 많은 돈들이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자산 가치로 옮겨가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비트코인 또는 금융시장 같은 경우가 오히려 계속 상승을 하면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갔었던 게 코로나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금리를 오히려 이제 파월에게 이 트럼프 일기 때 파월한테 너 금리 인하 안 하면 잘라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했을 때에도 파월은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트럼프 일기 때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유동성이 없지만 바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있지만 그 당시 때 트럼프가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려고 하니까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과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이 내던 세금을 적게 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영업이익, 즉 순이익이 훨씬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같은데 비용이 적어지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즉 금리가 없었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증시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방송에서도 그렇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어차피 지금 시즌이면 이제 실적 시즌이 될 거고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일단 오늘 조금 더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얘기를 하니까 또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실적 때문에 가는 건가요, 대표님? 네, 이 부분도 이제 PPT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조금 기대감을 제가 꺼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보시면 과연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걸까라고 제가 일단 한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실적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즉 이제 나오는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그 실적을 보고 우리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당연히 후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건 지금 주식을 하는 어느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들이 이미 전쟁 때문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실적은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을 걸 알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드리면 우리의 삼성전자의 하이닉스 지금 실적 좋으니까 올라가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형 기술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또는 브로드컴 그리고 뭐 퀄컴이라든지 대부분의 미국 대형 기술주들은 벌써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속으로 몇 분기 이상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계신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는 연속으로 몇 분기 실적이 계속 좋았지만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오히려 최근에 전쟁 때문에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미국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깔고 가는 부분인데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엔비디아보다 실적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가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에 투자라고 권고를 하고 있을 만큼 증시에 굉장히 정부가 현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자금들이 결국은 대기 예탁금이라고 하죠. 대기 예수금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장중에 잘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에는 정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데 아침에 개파락해서 하락으로 때려서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에는 그 대기 예수금, 대기 예탁금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결국은 실적 기반이 아니라 유동성의 기반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미국 증시, 미국 대형 기술주를 보게 됐었을 때 특히나 엔비디아, 뭐 대형 기술주들은 모두 몇 분기 연속 계속 어닝 서플라이즈입니다. 근데 항상 하는 얘기는 이미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 말부터 나왔던 뉴스가 이제 인풋 대비 지금 아웃풋이 너무 떨어진다. 즉 마진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데 돌아오는 실적이 점점점 떨어질 거다라는 걱정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들어가는 투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지금 의문점을 풀고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 때마다 AI 버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엔비디아는 그리고 미국 대형 기술주들은 실적은 몇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 즉 마진이 지금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하락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올해 트럼프 이기 때 본인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두 가지 하겠다고 오늘도 대국민 연설을 했지만 작년 12월 달, 11월 달에도 대국민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뭘 하겠다고 했냐면 지금보다 증시는 2배 더 가 있을 거야 라고 발언을 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관세를 대규모로 받아든 걸로 너희들에게 환급을 해줄 거고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감면해 줄 거다. 그리고 새로운 연준의장을 뽑았는데 그 연준의장은 금리를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는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모두 다 2개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트럼프 일기 때에는 유동성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었는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이기 때에는 금리도 아예 인하하는데 실적도 좋게 해준다고 하니까 인메디아라든지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마진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서 오히려 하락을 할까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트럼프의 지금 중간 선거를 믿고 즉 감세 정책과 유동성이 들어올 거다는 그 에너지를 믿고 새로운 에너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지금 실적으로 가고 있다가 유동성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건 더 갈 수 있겠나 싶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박스권에 횡보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 엔비디아가 빠지게 됐었던 이유 또는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됐었던 이유는 믿고 있었던 그 정책, 감세 정책이라든지 유동성이 지금 전쟁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자 이 파월이 또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확률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한국은 지금 부동산에 대한 자금이 대기 예탁금에 힘이 입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보다. 미국은 그러한 부분의 정책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이 나와야지만 한국과 같은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오려면 현재 정부가 우리 증시해 주는 것처럼 트럼프가 그 에너지를 불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오히려 후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명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실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대기 예탁금 즉 이 유동성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다음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는 아마 크게 주식이 상승한 것보다는 오히려 반응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기대치가 좀 선반영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직접 이제 이렇게 짜잔 공개가 됐을 때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엔비디아처럼 진짜 계속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살펴볼 텐데 지금 미장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많이 말아 올렸는데 아까 잠깐 양전했다가 다시 또 하락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채팅창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흐름 어떨지 계속해서 좀 추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한국 증시가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 상황이 낫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박스권을 이탈하지는 않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박스권이 사실 제일 좀 뭔가 버티기도 어렵고 전략 세우기도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 그러면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요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제가 그래도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오히려 투매를 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PPT 보면서 바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저는 국내 증시보다는 뉴욕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를 보게 되면 전쟁이 나왔었을 때 그 저점 캔들 2개가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는데 거기 있는 저점을 사실상 깨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차트를 한번 나중에 이따 돌려봐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의 차트를 보게 됐었을 때 작년 10월 달부터 사실상 이번에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가 박스권에 gat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1월 달까지, 2월 달까지도 코스피는 계속 고점을 높이면 상승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오히려 상승하지 못하고 한국보다 훨씬 더 뒤처진 모습을 보게 됐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국은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호재를 계속 더 빨리 끌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 연말에 이 호재가 있고 연말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늦게 발표가 되고 있어서 한국이 더 빨리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지금 본인 발에 도끼를 찍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파월에게 계속 오히려 뭐 조사를 시키고 금리를 또 내려야 되는데 또 안 내린다고 막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본인이 스스로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원유의 가격을 올려놨고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서 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 없게 본인이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든 발을 빼고 싶어 하는 거고, 오늘도 연설을 해서 2, 3주 동안 공격하고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빨리 전쟁을 끝내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아예 점령을 해서 가져가든지, 그리고 전리품으로 원유를 가져가서 지주를 받아내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항복을 받아내고 돌아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속도가 빠르려면 이제 2, 3주 안에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박스권이 이탈된 부분이 원인은 딱 이거다. 금리를 내리라고 했었는데 내릴 수가 없게 됐다라는 포인트죠. 즉 금리나 가능성이 후퇴한 것 때문에 금리를 다시 연준에서 인하할 거다라는 확률이 더 올라갈 때까지는 박스권 매물 돌파하지 않고 그 밑에서 머물 거라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그나마 그래도 내려갈 때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란과의 전쟁은 2, 3주 동안 공격을 하고 후퇴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론을 따지고 보게 되면 2, 3주 후에는 어차피 후퇴한다는 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악재 뒤에 호재가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년 상승 추세선이 밑에서 붙어주고 있지만 위에 박스권 매물이 잡혀 있어서 미국은 오히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연계가 된다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이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즉 선거에서 지금 현재 정부는, 그리고 현재 정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증시가 빠지고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든 받쳐서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증시가 내려갈 때마다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박스권이 깨져 있지만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나 코스닥은 박스권이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코스피가 잡고 있는 박스권 하단,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5,000포인트는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정부가 5,000P를 외쳐놨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5,000P에서 만약에 그 5,000P를 달성하자마자 찍고 바로 빠진다고 했었을 때에는 그걸 5,000P를 달성했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목표치를 했다라고 정부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즉 현재 정부를 믿고 투자한 투자금들이 5,000P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머물러서 정부가 했었던 그 5,000P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몇 달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그걸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00P가 깨지려고 할 때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속보를 내보내면서 계속 증시 부양 의지가 내보낼 거기 때문에 밑에서는 받쳐주는 증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10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작년 코스피보다 훨씬 더 못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1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가 뭐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김이었어요. 정부가 3000 스탁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그날 코스닥 같은 경우가 7%, 8% 이상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안 가는데 코스닥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정부도 알고 있죠. 3000 스탁을 얘기한 그날 코스닥이 장대 항복이 나왔고 그날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자금이 들어왔는데 결국 그 얘기는 정부의 3000 스탁이란 말을 믿고 들어온 투자 자금입니다. 근데 그걸 믿고 들어왔는데 그때가 오히려 고점이고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현재 정부는 그 책임이 사실상 물론 회피하려고 하겠지만 본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 거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00포인트를 계속 지키려고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박스권을 깨지 않는 이유가 5,000포인트와 1000포인트가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구간에서는 오히려 투매를 하시기보다는 관망하시거나 오히려 이란과의 이 반응이 오히려 좋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잡으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란 관련해서도 반응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나눠주셨는데 그 사이에 뉴스가 소식이 살짝 하나 있었네요.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안전 항행 관련해서 의정서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엄청 큰 내용 같진 않지만 요 또 작은 기대감이 이렇게 또 증시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요거 따라서 또 전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이제 차트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차트를 보면서 왜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박스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다우의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국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을 계속 유지한 상태의 다우지수의 흐름이었었고 지금 밑에 빨간색 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4년 동안의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4년 동안의 지지라인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지금 그 위치 박스권 하단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확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결국은 이란 전쟁이 빨리 종료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가능성이 대두됐을 때 박스권을 다시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굉장히 긴 박스권이죠.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깼다가 오늘 지금 보시면 밀린 자리가 바로 10월 달 저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진입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전쟁이 종료가 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야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들어와야 다시 박스권 진입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S&P 500, 나스닥 그리고 지수 전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이탈이 됐기 때문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란과의 종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과 다르죠. 지금 박스권 하단 여전히 깨지 않고 있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61선을 돌파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지받는 정도의 조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차트도 보게 되면 오늘 61선을 약간 이탈했지만 오늘 이러한 부분은 시총상이었었던 3,000당 제약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스권 하단 61선 이하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고 투매는 자제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손절을 하게 한다면 손실 확정을 짓게 됐는데 보통 우리가 이 손절을 치고 나서 다시 원금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50% 손절했을 때 50%를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100%를 벌어야 다시 원금이 된다는 걸 확인하셨을 때 지금 이 박스권장에서 그리고 전쟁통에서 내가 손절을 하고 2배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이다가 밑에서 하시는 게 맞을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을 잘 지켜준 한국 증시니까요. 오늘 내용 참고해서 전략 잘 세워주시고요. 프라임 투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